의총장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선관위원장이었죠. 정필모 의원. 얼마 전까지 선관위원장의 폭로 내용입니다. 정필모 의원은 며칠 전까지 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사퇴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왜 사퇴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장에서 정필모 의원의 폭로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누군가 전화로 지시해 해당 업체를 끼워 넣었다. 논란이 됐던 그 여론조사 업체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허위 보고에 속았다. 이런 사람들과 일할 수 없어서 내가 사퇴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논란의 중심으로 지목받았던 김병기 의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나는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 그런데 어제 의총장에서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은 누군가 전화로 지시해 해당 업체를 끼워 넣었다라는 겁니다.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 그런데 어제 의총장에서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은 누군가 전화로 지시해 해당 업체를 끼워 넣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해당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서 문제없는 여론조사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의총장을 나오면서 했던 큰일 났다는 얘기가 아마 저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 것은 그 최근에 돌았던 적합도 여론조사였습니다. 그게 그 조사 내용의 설계도 그렇고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됐다는 문제 제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즉각적인 조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통상 적합도 조사를 하면서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는데 누가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도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가 사실인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저런 과정에서 선정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 홍영표 의원 지역구도 그렇고 그런 여론조사가 돌았던 지역에서 그 경선 결과가 나오면 그걸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이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고 당연히 이미 조치는 됐습니다만 이후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시켰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이런 갈등이나 문제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늦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필모 의원이 얘기한 것까지 보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 내에서 이견을 가진 그룹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천의 지금까지 일부 그리고 향후의 신뢰성 문제의 중대한 국면이어서 원내대표가 지적했듯이 빨리 원인을 진단해서 책임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결과가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면 미친 대로 미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해서 이 문제와 비판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초기에 민주당에서는 해당 여론조사 업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문제없는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필모 의원이 얘기한 저 여론조사 업체의 선정 과정 만약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 의혹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되는 내용이 불일치했거나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허위 보고했다. 허위 보고를 받았다. 종전의 선관위원장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무언가 내용이 다른 것 같다라고 시인하는 듯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희 돌직 정필모 의원의 저 폭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누군가 전화로 여론조사 업체를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건 앞서 선정됐던 여론조사들은 공정한 PT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건데 그런 정상적인 공식적인 공개적인 과정으로 여론조사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라 논란이 됐던 한 여론조사가 어떤 비선과도 같은 비공식적인 압력에 의해서 끼워 넣어줬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유령 여론조사, 아무도 내가 했소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돌았던 친문들만 빠져있던 그런 여론조사는 누가 실시한 건가라는 국민적인 궁금증도 있었던 터인데 그럼 그 여론조사 업체는 누가 전화로 끼워 넣었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한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든 전략공천위원장이든 다 허수아비란 얘기예요. 밑에 실무진은 다 선수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전화한 그 사람? 그리고 이수진 의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김병기 의원의 어떤 투서 문제를 전달해도 자기 편의 문제는 누락시킨다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수진은 뭐 물론 그걸 우리가 누구 말만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이야기가 위에 있는 위원장을 말하자면 그 눈을 가리게 하는 내용들을 실무진이 짜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데 대한 뭐 정필모 의원의 어떤 양심 선언과 같은 사태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니면 또 양심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대로 앉아 있다가는 내가 그냥 크게 당하겠다, 감옥 가겠다는 위기의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 비서실이나 공관이나 다 핵심적으로 젊은 세력들이 다 그런 내용을 이심점심으로 알고 비선 라인이 가동된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잖아요. 방법이 거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순화해서 한 얘기인데 반칙이 일반화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재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이제 공천 시스템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큰일 났다. 사실 우리 내부의 아픈 구석인데 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단순히 이것을 여당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이 그냥 지나칠 일도 아닌 상태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얼마 전 심야 의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언론 보도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채점표 보여달라는 의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재심 요청도 기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다. 하위 평가자분에 대한 개인 연락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 차례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원장께서 당초에는 열람을 해줄 것 같다 하다가 이후에는 당원 당규를 이유로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그냥 문자를 날렸었습니다. 당원 당규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절차 자체도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 밖에서는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이견을 갖고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박승규 차관님 궁금한데, 논란이 됐던 그 여론조사 언론 보도로 시작됐고 초기엔 부인했지만 결국 그 업체를 배제하기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정필모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의총장에서 한 폭로했잖아요. 네네.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선관위원장 모르게 선관위원장에게 허위 보고까지 하면서, 정필모 의원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그 여론조사 업체를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요?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여론조사 기관이 하필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이용했던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죠. 우연이겠죠? 예. 그리고 우연이겠죠. 우연이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전까지 있었던 현역을 배제한 여론조사. 이게 왜 내가 배제됐지? 이 여론조사가 왜 이런 게 돌고 있지? 다 모른다고 했던 그것이 실체가 이제 확인된 거거든요. 큰일 난지 맞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공천 과정에 원인 무효 행위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저 여론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당신이 몇 % 차이로 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돼서 당신 떨어지게 됐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 해당됐던 의원들이 좀 받아들이겠어요? 네. 받아들일 수 없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룰을 부정하고 그 룰을 불법적으로 교묘하게 악용하려고 한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사례가 하나 좀 드러난 거고요. 정필모 선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얘기를 듣고 확인하고 했을 때 저걸 내부에서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안 해봤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표를 내기 전까지 교정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되지 않아?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게 내 손을 벗어났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거 사표 내고 나간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저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처지가 참 안타깝게 느껴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다 지금까지만 임혁백 공관위원장 같은 사람을 정말 바보로 만들고 이분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학자로서의 명망을 완전히 땅에 팽개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흙탕 구덩이 속에 넣고 짓밟아버렸어요. 이분이 지금 보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점수 공개하는 것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뭐 보고 싶어하는 20% 이내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 했을 때 이명박 위원장 찾아오면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하루 만에 뒤집었어요. 예. 본인 손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로 명망이 있었던 분인데 지금 이 상황을 국민이 보고 당원들이 보고 모든 사람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심에 서 있는 이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의 고백도 어느 순간인가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이런 모든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조금 전 서른 의원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구었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